꽃님이님들 돈이 생겼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행동 하나 잘못하면 노후가 순식간에 흔들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 한 가지 때문에 평생 모은 돈을 지키지 못하셨습니다. 기쁜 마음에 넌지시 알린 말 한마디가 결국 큰 후회로 돌아오는 경우를 수도 없이 보았죠. 저는 20년간 시니어 재정 심리를 연구해온 정혜민입니다. 현장에서 직접 만난 분들의 사연을 들으며 느낀 건 목돈 앞에서는 누구나 약해진다는 겁니다. 퇴직금을 받았을 때, 보험금이 나왔을 때, 부동산을 정리했을 때 그 기쁨을 누군가와 나누고 싶은 마음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입을 연 분들은 예외 없이 후회를 경험하셨어요. 처음엔 축하해 주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다른 얘기를 꺼내기 시작하거든요. 투자 권유, 돈 빌려달라는 부탁, 사업 제안까지 이어집니다. 심지어 오랫동안 연락 없던 친척이 갑자기 찾아오는 일도 생기죠. 그래서 오늘만큼은 조금 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목돈이 생기면 절대로 먼저 입을 열면 안 됩니다. 이 원칙 하나만 지켜도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훨씬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평생 모은 돈의 운명을 바꿉니다. 지금 혹시 목돈이 생겨서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결정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도 이런 상황 겪고 계신가요? 얼마 전에도 들었습니다. 제 주변 지인의 68세 고모님이 집을 정리하고 목돈을 손에 쥐었는데요. 평생 살던 집을 정리하고 받은 돈이라 마음이 뿌듯하셨대요. 그래서 축하받고 싶은 마음에 가까운 친척 몇 분께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조카들한테도 알리고 형제분들께도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때부터 조용하던 전화가 하루가 멀다 하고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부터 시작이었어요. 처음엔 급한 일이 있다며 소액을 요청하더니 점점 금액이 커졌습니다. 그 다음엔 사업 제안이 들어왔어요. 확실한 투자처가 있으니 함께 하자는 말이었죠. 심지어 10년 넘게 연락 없던 먼 친척까지 갑자기 찾아와 안부를 묻더래요. 고모님은 처음엔 관계가 회복되는 건가 싶어 반가워하셨대요. 하지만 곧 경제적인 이야기가 나오면서 실망하셨다고 합니다. 마음이 불편해지는 말들이 계속 이어졌고요. 결국 고모님은 자신이 가진 돈이 갑자기 남의 기대가 된 느낌이라며 몹시 힘들어 하셨습니다.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주무시고 전화만 오면 가슴이 철렁했다고 하세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전체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사람들은 돈 이야기를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기대를 품게 됩니다. 축하하는 마음보다 나도 뭔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계산이 먼저 들어가요. 이건 나쁜 의도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합니다. 큰 돈이 생긴 순간부터 진짜 싸움이 시작된다고요. 상황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고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노후가 훨씬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재정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돈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위험한 행동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일부터 말씀드릴게요. 돈이 생겼다는 말 한마디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단순한 축하가 아니라 기대감으로 바꿉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한국재정심리연구센터 조사에서는 목돈을 알린 뒤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경험한 비율이 74%로 나타났습니다. 10명 중 7명 이상이 후회한다는 뜻이에요. 제가 만난 69세 박영수 님도 그랬습니다. 퇴직금 얘기를 친구들에게 털어놓은 뒤 갑작스러운 투자 권유를 여러 번 받았다고 하세요.
처음엔 가볍게 넘겼는데 계속 연락이 오니까 부담스러워지더래요. 심지어 거절했더니 관계가 어색해진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큰돈이 생기면 최소 한 달은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 기간 동안 내 감정도 가라앉고 계획도 세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쁜 마음에라도 농담이나 가벼운 표현도 피하는 게 좋다는 겁니다. 말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지거든요. 동네에서 우연히 만난 분께 한 말이 다음 날엔 동네 전체에 알려지는 경우도 봤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말해서 후회한 경험 있으신가요? 그 다음으로 조심해야 할 건 도움 요청이 요구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돈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부탁이 아니라 당연한 권리처럼 느끼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처음엔 조심스럽게 부탁하다가 점점 당연하다는 태도로 바뀝니다. 해외 재정 심리 연구에서는 개인의 경제 변화가 주변인의 기대 수준을 높인다는 결과가 보고됐어요. 한번 도와주면 다음에도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71세 이도현님은 친척에게 소액을 빌려주려다 반복되는 요구에 감당이 어려워졌습니다. 처음엔 100만 원만 빌려달라더니 그 다음엔 200만 원, 그 다음엔 500만 원으로 금액이 계속 커졌대요. 거절하니까 섭섭하다는 말까지 들으셨다고 합니다. 이럴 땐 금전적 요구는 모두 거절하는 원칙을 세워두고 기록하며 관리하는 게 좋습니다. 누가 언제 얼마를 요청했는지 적어두면 패턴이 보여요. 한번 들어주면 다음 부탁이 계속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요청부터는 거절하기가 더 어려워지거든요. 혹시 반복되는 요구 때문에 힘들었던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요즘 시대에 특히 조심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온라인에 올려진 정보는 내 의도와 다르게 전달되며 돌이킬 수 없어요. 보험금 받았다는 글 하나, 부동산 정리했다는 사진 한 장이 생각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국내 디지털 위험 연구에서는 개인의 경제 정보 노출이 금융 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게 높아진다고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이런 정보를 노리는 사기꾼들이 있어요. 62세 김하정님은 보험금 정산 사실을 SNS에 올렸다가 모르는 사람에게까지 투자 문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친구만 볼 수 있게 설정했다고 생각했는데 친구의 친구까지 공유되면서 확산된 거예요. 심지어 그중 한 명이 확실한 투자처라며 집까지 찾아왔다고 합니다. 경제 관련 정보는 온라인에 절대 올리지 말고 가족 간에도 공유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카톡 단체방에 올린 내용도 언제 어디로 퍼질지 모릅니다. 삭제해도 이미 공유된 정보는 계속 확산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 누군가 캡처해뒀다면 영영 남는 거예요. SNS로 인해 곤란했던 경험 있으신가요? 네 번째 상황도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연락 없던 사람이 갑자기 다가오는 경우는 대부분 경제적 이유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건 제가 현장에서 수없이 목격한 패턴입니다. 명절에도 연락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안부 전화를 한다든지 10년 만에 만나자고 연락이 온다든지 하는 일들이죠. 대인관계 변화의 주요 요인 중 하나가 경제적 기대라는 분석 결과가 국내 심리 연구에서 제시됐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이득을 계산하게 된다는 거예요. 66세 최은정님은 10년 넘게 연락 없던 친척이 갑자기 찾아와 사업 이야기를 꺼내 당황했다고 합니다. 오랜만이라며 반갑게 인사하더니 30분도 안 돼서 돈 이야기가 나왔대요. 확실한 사업이니 투자하면 수익을 나눠주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이럴 땐 오래 끊겼던 관계에서 갑자기 다가오는 사람은 일정 기간 관찰하며 거리를 두는 게 좋습니다. 최소 몇 달은 지켜보면서 진심인지 판단해야 해요. 정이 앞서 결정하면 후회가 커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인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믿었다가 돈을 잃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비슷한 경험 있으셨나요? 마지막으로 가장 힘든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돈을 알린 순간부터 주변 사람들은 그 돈을 자신의 계획 안에 넣기 시작합니다. 내 돈이 아니라 우리 돈처럼 느껴지는 거죠. 가족 내 경제 자원의 경계가 흐려지면 개인의 노후 자산이 빠르게 감소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와의 관계에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요. 70세 권태성님은 자녀에게 목돈을 말한 후 생활비 지원 요청이 자연스러운 분위기로 변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한 달만 도와달라더니 그게 계속 이어졌대요. 거절하기도 어렵고 해서 계속 주다 보니 1년 사이에 목돈의 절반이 사라졌다고 하세요. 지금은 후회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경제적 경계선을 분명히 하고 내 노후 자산의 목적을 명확히 적어두는 게 필요합니다. 이 돈은 내 노후를 위한 거라는 걸 스스로에게 계속 상기시켜야 해요. 모든 도움은 내가 원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의무감으로 돕다 보면 내 노후가 위험해져요. 여러분도 내 돈이 남의 기대가 된 경험 있으신가요? 이제 이 내용을 일상에서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 확장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목돈이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록입니다. 나만 아는 재정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손으로 적든 컴퓨터에 입력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이 돈의 목적이 무엇인지, 언제까지 사용할 건지, 어떤 범위에서 쓸 건지를 명확히 정리하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계획이 흐트러지거든요. 기쁜 마음에 충동적으로 결정하거나 누군가의 부탁을 듣고 즉흥적으로 돕게 되면 나중에 후회하게 됩니다. 목돈의 목적, 기간, 사용 범위를 적어두고 한 달간 수정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일주일 정도는 감정이 가라앉지 않거든요. 한 달 정도 지나면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계획을 계속 보면서 정말 이게 맞는지 확인하세요. 여러분은 재정 기록을 따로 하고 계신가요? 두 번째로 필요한 건 경계선 문장입니다. 요청이 들어왔을 때 반복해서 사용할 문장을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즉흥적으로 대답하면 후회가 남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대답하려다 보면 애매하게 말하거나 거절하지 못하고 넘어가게 돼요. 그러면 상대방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재정 계획 중이라 어렵습니다. 라는 고정 문장을 준비해 두세요. 이 문장은 거절의 의미도 담고 있지만 관계를 해치지 않는 표현이에요. 상대방도 이해할 수 있는 이유거든요. 다른 버전으로는 노후 준비에 모두 할애하기로 했습니다. 라는 말도 좋습니다. 이런 문장을 3개 정도 준비해 두고 상황에 맞게 사용하세요. 전화로 연락 왔을 때, 직접 만났을 때, 문자로 부탁받았을 때 각각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금전 부탁을 어떻게 거절하시나요? 세 번째는 가까운 사람과의 정보 공유 범위입니다. 가족이라도 모든 정보를 공유할 필요는 없어요. 오히려 정보가 많을수록 의사결정에 혼선이 생깁니다. 자녀가 알면 지원 기대를 하게 되고, 형제 자매가 알면 비교하게 되고, 친척이 알면 부탁하게 되거든요. 목돈의 정확한 액수는 공유하지 않고 필요 범위만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집을 정리해서 목돈이 생겼다고 하지 말고 집 정리가 끝났다 정도만 말하는 거예요. 금액을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으면 상대방도 기대를 품기 어렵습니다. 배우자와는 공유해야 하지만 자녀나 다른 가족에게는 꼭 필요한 정보만 전달하세요. 내 노후 준비는 충분히 했으니 걱정 말라는 정도면 됩니다. 여러분은 가족과 재정 이야기를 어느 정도 나누고 계신가요? 네 번째로 외부 제안에 대한 대응 방법입니다. 급하게 결정해야 하는 제안일수록 위험하다는 걸 기억하세요. 지금 안 하면 기회를 놓친다. 빨리 결정해야 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일단 의심해야 합니다. 진짜 좋은 기회는 기다려줍니다. 빠른 결정은 손해를 불러오거든요. 최소 2주 이상 시간을 두고 제안을 검토하세요. 그 기간 동안 주변 사람들에게 의견도 물어보고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보고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투자 제안이라면 그 회사가 실제로 있는지, 사업자 등록은 돼 있는지, 과거 실적은 어떤지 확인해야 해요. 사업 제안이라면 시장 상황은 어떤지, 경쟁사는 있는지, 리스크는 무엇인지 따져봐야 합니다. 2주 동안 계속 좋다고 생각되면 그때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급하게 결정했다가 후회한 적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돈이 들어왔을 때의 초기 대응입니다. 지키는 구조를 만들면 마음도 안정되거든요.
초기 설계 없이 돈을 쓰면 통제력이 떨어집니다. 이것저것 쓰다 보면 어디에 썼는지도 모르게 사라져요. 비상자금, 고정생활비, 장기자금으로 먼저 나누어 정리하세요. 비상자금은 갑자기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쓸 돈입니다. 보통 생활비 6개월치 정도면 충분해요. 고정생활비는 매달 나가는 돈입니다. 집세, 관리비, 통신비, 식비 같은 거죠. 이 금액을 계산해서 최소 2년치는 따로 빼두는 게 좋습니다. 장기자금은 5년 이상 쓰지 않을 돈입니다. 목돈의 대부분이 여기 들어가야 해요. 이렇게 나눠 놓으면 함부로 쓰기가 어렵습니다. 구조가 만들어져 있으니까 지켜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돈을 어떻게 나누어 관리하시나요? 6번째는 정기적인 점검입니다. 한 번 계획 세우고 끝이 아니에요. 3개월마다 한 번씩은 내 재정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 계획대로 가고 있는지, 예상치 못한 지출은 없었는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는 거죠. 이때 재정 노트를 다시 펼쳐보세요. 처음 세운 목표와 지금 상황을 비교하면 됩니다. 계획에서 많이 벗어났다면 원인을 찾아야 해요. 누군가 부탁해서 돈을 썼는지, 충동적으로 소비했는지, 예상 못한 지출이 생겼는지 확인하고 다음엔 어떻게 대응할지 정하는 겁니다. 정기 점검을 하면 큰 실수를 막을 수 있습니다. 7번째는 전문가 상담입니다. 혼자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재무상담사나 세무사 같은 분들이 있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큰 실수를 막으려면 필요한 투자예요. 특히 세금 문제는 전문가 없이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목돈을 받으면 세금이 붙는 경우가 많거든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같은 걸 미리 계산해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또 금융상품을 선택할 때도 전문가 조언이 도움됩니다. 예금, 적금, 연금보험, 펀드 같은 게 많은데 내 상황에 맞는 걸 고르려면 공부가 필요해요. 전문가는 이런 부분을 정리해 줍니다. 8번째는 주변의 압박에 대응하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준비해도 주변에서 압박이 올 수 있어요. 가족이 계속 부탁하거나 친구가 섭섭해하거나 친척이 관계를 끊겠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흔들리지 않으려면 내 원칙을 명확히 해야 해요. 노후 자산은 절대 건드리지 않는다는 선을 정해두는 겁니다. 그 선 안에서만 도움을 주고 선을 넘는 요구는 거절하는 거죠. 관계가 끊어지더라도 내 노후가 먼저입니다. 돈 때문에 관계가 끊어진다면 그건 진짜 관계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부분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지만 현실입니다. 내 노후를 포기하면서까지 지켜야 할 관계는 없습니다. 이제 오늘 내용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돈이 생겼을 때 가장 해서는 안 되는 행동, 바로 알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 좋은 마음으로 한 말이지만 결국 그로 인해 기대가 붙고 부담이 생기며 인간관계까지 흔들리는 상황이 이어졌어요. 처음엔 축하받고 싶고 기쁨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평생 일해서 모은 돈이니 당연한 감정이죠. 하지만 그 한마디가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바꿨습니다. 축하가 아니라 기대로, 부탁이 아니라 요구로 변했어요. 심지어 오래 끊겼던 사람까지 찾아왔습니다. 74%가 인간관계 스트레스를 겪었다는 조사 결과가 이를 증명합니다. 10명 중 7명이 후회한다는 뜻이에요.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돈 이야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자동으로 기대를 품게 되거든요. 반대로 조용히 관리하면 돈이 나를 지키는 기반이 됩니다. 아무도 모르니까 부탁도 안 들어오고 기대도 안 생겨요. 내 계획대로 쓸 수 있고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68세 고모님처럼 알렸다가 고생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밤에 전화 오는 것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친척 만나는 게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평화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어요. 재정 노트를 만들고 경계선 문장을 정하고 정보 공유를 최소화하면 됩니다. 외부 제안은 충분히 검토하고 돈이 들어오면 구조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이 5가지만 지켜도 목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상식은 주변과 나누는 게 정답이라는 믿음이었습니다. 좋은 일은 나눠야 한다는 생각, 가족이니까 알려야 한다는 생각, 친한 사람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결국 독이 됐어요. 올바른 관리는 말을 아끼고 계획을 먼저 세우는 겁니다. 조용히 정리하고 혼자 결정하고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책임감 있는 태도입니다. 내 노후는 내가 지켜야 하니까요. 누구도 대신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잘못 관리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목돈을 알린 순간부터 전화가 울리고 부탁이 들어오고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거절하면 섭섭해하고 들어주면 계속 요구가 이어져요. 결국 1년도 안 돼서 목돈의 절반 이상이 사라집니다. 권태성 님처럼 자녀 지원으로 빠져나가거나 박영수 님처럼 투자 손실로 날리거나 김하정 님처럼 사기를 당하는 겁니다. 노후 준비는 물 건너가고 불안한 마음만 남아요. 밤에 잠도 못 자고 후회만 하게 됩니다. 제대로 관리했을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조용히 계획을 세우고 구조를 만들어두면 돈이 내 편이 됩니다. 비상자금이 있으니 갑작스러운 일에도 대응할 수 있고 고정생활비가 확보돼 있으니 안심하고 살 수 있어요. 장기자금은 노후를 든든하게 받쳐줍니다.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끗하게 유지돼요. 돈 때문에 어색해질 일이 없으니까요. 명절에 만나도 편하고 친구 만나도 부담 없습니다. 이게 진짜 평화로운 노후입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단 하나의 제안은 목돈과 관련된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는 하루를 보내보는 겁니다. 딱 하루만이라도 입을 다물고 지내보세요. 말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말을 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 정말 지금 해야 하는 말일까 고민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하지 않아도 되는 말입니다. 하루 참으면 이틀도 참을 수 있고 일주일도 참을 수 있어요. 한 달이 지나면 말하고 싶은 충동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때쯤이면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실천이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하루의 침묵이 10년의 평화를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돈을 지키는 사람들의 공통 습관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목돈을 받고도 흔들리지 않는 분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을까요? 평소 어떤 원칙으로 살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재정관리뿐 아니라 인간관계, 의사결정, 일상생활까지 포함된 종합적인 내용입니다. 돈을 지키는 건 단순히 저축하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 전체를 바꾸는 일이거든요.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셨나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